네, 예고해 드렸다시피 매주 화요일 첫 순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고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가 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좀 차별화된 흐름을 네.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듯해서 네. 이사님, 악재에 익숙해진 만큼 이제 걱정을 저희가 좀 덜어낼 때가 됐을까요? 어때요? 네. 아니 항상 그렇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또 언제 무슨 악재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네. 우리가 그 최악으로 생각했던 그런 악재들은 그때 2,900 갔을 때 한 번에 그냥 좀 쏟아졌던 것 같고, 그때 이제 특히 한국 증시가 워낙 좀 약했잖아요. 수급 이슈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좀 급하게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증시 보면서 좀 느꼈던 게 확실히 시장이 좀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장 초반에는 증시가 이제 3천 깨지면서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후에 들어 올려버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코스닥은 오히려 4일째 반등이 나와버렸고, 결국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악재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처럼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수보다는 이제 기업 산업에 집중하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증시 변동성이라고 할 거예요. 이 변동성이 완화된 게 어제부터 좀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한국 증시는 3천을 좀 지지하면서 당분간은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다 이제 가장 우리나라를 좀 괴롭혔던 게 결국 이제 이 물류 대란, 이 물류 대란이 기업들의 이제 비용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또 이것들이 이제 인플레를 유발을 하잖아요. 물가 상승을 또 일으키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증시가 많이 좀 무너졌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각국이 노력을 좀 하고 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LA 롱비치항에 이제 그 24시간 가동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그때 삼성전자도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난이 지금 100인데 여기서 0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게 해결되진 않지만 주가라는 건 방향성이거든요. 거기서 80, 70으로만 완화돼도 증시는 먼저 올라버려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코스피가 PER이 좀 10배고 또 여전히 저평가가 부각될 시기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답답하지만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3천을 회복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라도 순환매가 돌진 모르겠지만 D램 반도체에 대한 또 약간의 훈풍이 불면 증시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움직여버리면 금세 3,200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냥 시장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가능성이 높아요. 3,000 지지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겠죠.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 장세다. 예, 그래서 지수 그냥 좀 빠지거나 오르는 거에 당분간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산업과 종목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시장 반등 속에 낙폭이 유독 컸었던 업종 대표 종목들이 다 강하게 반등을 해서 네. 아니 이게 지수가 올라서 종목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국면인 건지, 어제는 또 보니까 여전히 강했었던 2차전지 소재주와 컨텐츠주들이 또 잘 가서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네.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그 낙폭과 대주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확실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딱 들어와서는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고, 이게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드라마 관련주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로 마이네임도 히트를 치고 마이네임 이러다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아직. 네. 네. 근데 거기다가 갯말 차차차까지 연달아 흥행을 하니까 이게 이거 그냥 오징어 게임 그냥 단발성이 아니구나, 이 인식이 붙으면서 이제 드라마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치고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2차 전지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국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확실히 지금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 거 위주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시가 더 좀 좋으려면 이 온기가 퍼져야 되겠죠. 여러 군데로.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한번 올랐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모멘텀 플레이를 내가 할 거냐,
아니면은 좀 저평가된 기업들, 그러니까 좀 악재가 노출이 돼가지고 많이 빠졌던 자동차가 대표적인 게 그런 저평가 기업들을 내가 좀 미리 좀 빠질 때 선침해 해가지고 조금 더 긴 시야로 좀 보느냐 이 두 가지인데 뭐 그 둘 다 해도 저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모멘텀 플레이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니까 신규로 접근하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좀 빠질 때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저평가 기업들은 들어가긴 되게 편해요. 워낙 지금 소외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움직임이 너무 약하니까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모멘텀 플레이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선침해가 지금은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반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드라마라든가 엔터라든가 요새 뭐 게임주도 강하고 예,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누구나 아는 뭐 성장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친환경 섹터 이런 기업들은 또 어느 시점에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럴 때를 이용해서 한번 좀 담아보시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저평가 기업들 한번 선침해 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이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금융주들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다 좋았고 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의 금융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국내 금융주는 정말 만년 저평가를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은행이죠, 사실은. 네. 증권사라고 하기보다는 은행인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이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낙 자본금이 많다 보니까 그 물론 이제 수수료 수익도 좀 일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그 비중은 얼마 되지 않고요. 사실 미국의 투자은행들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쪽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들이 주로 IB가 뭐를 하냐면은 뭐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IPO라 그러죠. 공모주 청약을 해서 그 주관사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수입을 좀 얻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미국의 이제 주요 투자 은행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노는 거죠. 뭐 M&A도 중개를 하고 그러니까 M&A 건수가 큰 것들이 되게 글로벌리하게 보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뭐 이런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막 다 따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막대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M&A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거기다가 채권, 또 주식 트레이딩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수익의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 우리 국내 증권사도 과거랑 다르게 대형사는 이런 모델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국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이제 미국식으로 좀 많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나 뭐 이자 수익, 뭐 신용 대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이 아직은 좀 높기 때문에 시황이 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부진했던 거는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도 어쨌든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과 거의 지금 유사한 그림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미국 투자은행과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네. 중소형사는 여전히 이제 이쪽보다는 좀 수수료 비중이 높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은행주들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역시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증권이나 지금 그다음 보험 있잖아요. 네. 금융세가 다 보니까 다 좋아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들이 네. 특히 은행도 지금 뭐 거의 역대급 실적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보험업종도 지금 이번에 뭐 투자 의견이 다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좋고 뭐 증권주들이야 약간 이제 거래대금 감소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수익을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일단 굉장히 실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규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눌려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이번에 실적 보풀을 좀 받아서 주가가 갈 수 있는 아니 상황일까요? 저는 그리고 또 연말 네. 배당도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하나 정도 갖고 가는 건 되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치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은행주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카카오뱅크가 시총 40조를 넘었는데 KB금융이 1등 은행인데 네. 20조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할 정도로 저평가가 심한 네.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철강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또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일단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 주가가 뭐 대형 철강주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국면인 것 같고 요즘에 많은 증권사들이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유독 또 고려아연이더라고요. 요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참 포스코 갈 때는 고려아연이 완전히 소외받고 있었는데 요새는 또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는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네.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지겹지만 피크아웃에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2분기도 걸리고 3분기도 걸리고 실적이 좋아도 인정을 못 받는데 아무래도 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반면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연 재련 수수료라는 게 사이클을 그렇게 크게 타진 않아요. 꾸준한데다가 이번에 이제 유럽의 최대 그 아연 재련사죠. 니르스타라는 이제 기업이 50%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력난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럽 경쟁사가 당연히 공급을 줄여버리면 이 고려아연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가 고려아연은 또 워낙 또 현금 흐름도 좋은데 이 돈을 뭐 2차 전지 동박이라든가 또 LG화학하고 전구체 사업한다고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죠. 이런 신사업 쪽에도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붙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좀 화나실 수밖에 없는 게 포스코도 이런 사업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포스코는 철저하게 이런 거보다는 야 너는 철강이니까 앞으로 철강가가 꺾일 거야. 여기에 그냥 걸려들였고 PER이 5배도 안 돼요. 포스코가.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고려아연은 이제 비슷한데 물론 이제 사이클을 크게 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호재까지 나오니까 주가가 붙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결국엔 포스코도 좋고 고려아연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좀 지금의 결과를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좀 많이 녹아드는 상황이기는 지금 해요.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게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아연 가격 급등에 따른 그런 부분이고, 제가 밸류에이션 좀 분석을 해보니까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약간 좀 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PBR 기준으로 좀 약간 이제 역사적 고점에 좀 어느 정도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주 중에서 한 종목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SK하이닉스로 골라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반도체 주는 도대체 언제 가나요? 라고 누가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증권사 리포트를 쭉 보니까 실적도 그렇고 목표 주가도 그렇고 하향 조정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네. 뭐 삼성전자도 이것도 똑같죠. 포스코랑 똑같은 게 이제 메모리 네. 사이클 고점에 딱 걸려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PC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어젠가요 한 증권사 이제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인데 그분은 굉장히 좀 색다른 시각이시더라고요. DRAM 가격 전망이 3분기 연속 다 틀렸대요. 그러니까 2분기가 한 10% 정도 가격 상승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0%나 올랐고 3분기도 그 예상한 것보다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은 데다가 이제 4분기는 꺾인다고 다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꺾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PC는 좀 꺾였지만 모바일이나 특히 이제 놀랐던 건 그 애플이 1,000만 대 주문 생산 줄일 거라는 뭐 루머가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가격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보는 데이터랑 시장 조사 기관이 그 생각하는 데이터랑 이게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팩트는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이 조사 전망 기관에서는 결국엔 내년까지 디램 가격이 최대한 20%나 급락할 거다. 이런 식의 좀 공포스러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 건데, 근데 뭐 올해 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다 슈퍼사이클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실제로는 맞지 않았고 지금 내년도에 마치 그 2018년 같은 엄청난 다운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다운사이클을 그냥 반영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하이닉스가 역사적 저점 PBR이 0.94배거든요. 근데 내년도 주당 순자산 가치랑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94,000원 나와요. 그러면 지금 97,000원이니까 지금은 주식은 무조건 사야 될 때예요. 하이닉스는 물려도. 예, 왜냐 내년에 진짜 15, 20% 빠진 걸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이 가격대가. 근데 주가는 바로 안 가죠. 왜냐하면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그때 움직이니까 이제 이걸 못 참는 분들은 이제 못 기다리죠, 사실은.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95,000원, 4,000원, 아까 그때 91,000원까지 갔는데 이런 가격대에 사가지고 삼성,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뭐 내년에 적자 나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사이클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좀 많이들 답답하시고 삼성전자도 비슷한데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를 고민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물론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지금 이미 찍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좀 비싸요. PBR도 1.5배나 돼요.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파운드리 뭐 구글 테슬라 칩 뭐 수주했다는 얘기도 자꾸 요새 언론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양사에 대해서 너무 그냥 우리가 이게 신문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방송이나 요즘에 보면 부정적인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진짜 팩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너무 싼 건 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잘 안 보고 리포트를 다 찾아봐요. 이제 네. 언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계좌를 분리하고 안 본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게 하나의 또 그리고 방법이 아닐까 하이닉스도 싶어요. 1년에 보통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한 20-30%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리고 2배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역사적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 다 수익을 냈으니까 여기서 2배 간다가 아니라 네. 이런 역사적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실패했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모든 게, 그러니까 올해 1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완전 정반대로 180도 뒤집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은 좀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동진님께서 반도체주 지금 사는 건 어떤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염승환 이사의 답변이 좀 충분한 근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 이제 남은 10월 시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략과 함께 또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공부하고 계시는 종목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은 이제 남은 게 한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네. 뭐 계속 안정감을 찾고 있고요. 10월 말 11월로 갈수록 좋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당연히 좋아질 업종은 좀 사야 되겠죠. 네. 근데 요새 리오프닝 얘기 자꾸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유통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레저 이쪽을 좀 많이 봤는데 유통업종도 조금씩 지금 좋아진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PBR 분석을 해보니까 다 거의 역사적 저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내려갈 자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기존점도 그렇고 쓱닷컴도 성장률이 30%나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부터 스타벅스 실적도 반영이 돼요. 연결로.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알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현대백화점은 어제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추우면 사람들이 이제 겨울옷을 빨리 삽니다. 그래서 주로 백화점은 의류 매출이 정말 중요한데 겨울에 이 의류가 잘 팔리면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PBR도 0.4배. 삼성증권에서는 또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올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조금 부진하더라도 하단이 단단한 기업들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소비재 쪽으로 보시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 의료 매출이 또 백화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예 의류주를 보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때요? 의류주도 괜찮다고 전 봐요. 의류 네. OEM도 괜찮고 미국에 이제 어차피 지금 재고가 없어서 소비 시즌인데 의류 OEM 같은 경우도 꽤 괜찮고 다만 이제 OEM은 조금 주가들이 올라와서 이게 상단이 조금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하단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의류주 중에서 제일 저는 좀 괜찮은 게 그래도 좀 편하게 접근하신다면 한섬. 한섬이 또 백화점 수혜를 많이 받으니까 한섬도 3분기 실적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섬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주라고 해서 저는 또 한세실업, FNF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한섬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0월 남은 시장 전략과 함께 이마트, 현대백화점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네. 네, 아니 요즘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좌가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는 구간이실 것 같기는 한데 뭐 그 전에 이제 사신 종목들이 워낙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기는 하지만 남은 하반기에 우리가 좀 내년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슬슬. 아, 이거 되게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년 지수 얼마 갈까 이걸 먼저 예측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년 지수 3,000 가면 돈 벌고 2,800 가면 다 까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수가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년에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네. 나오겠죠. 뭐 내년 하반기에 또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올 텐데 그런 걸 뚫고 성장할 기업들을 계속 찾는 거. 근데 대신에 그런 기업들을 싸게 내가 발굴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러려면 평소에 어쨌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 좋아질 산업들이 뭔지 계속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지금 최악인 업종들도 내년에 오히려 이게 기저효과라 그러죠. 반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게 하이닉스는 누구도 살려고 안 합니다. 지금 완전히 뭐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내년에는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올해가 최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사업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올해 최악인데 내년에 좋아질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내년에 지수 어떤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내가 어떤 기업을 사서 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 이런 산업 분석 보고서 잘 보시면 좋고 거기서 저는 이제 국내 주식 얘기로 하지만 요새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글로벌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이라든가 산업에 대해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읽은 거 중에서 제가 제일 좀 이렇게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10가구 중에 7가구가 반려동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10가구 중에 2가구 정도. 아니 지하철에 가보니까 그냥 같이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주말에 저기 네. 그 IFC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반려동물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닐 수 있는 해놨어요.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관련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데는 뭐 ETF나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상장돼 있다고 하니까 먼저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들도 이런 사업을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이게 주식 투자 결국 단기보다는 네. 이런 큰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시면 거기서 엄청난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공부의 깊이에서 맞아요. 나오는 거니까 네. 한번 그런 것들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 주변에 이제 내년에 제2의 LNF나 제2의 에코프로비엠이 될 만한 산업이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미리 내년을 또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